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강동원 의원이 제기한 대선 개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청년 경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 대한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강 의원이 사회 일각의 의혹에 기초해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권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투표소 수개표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산개표 부정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에서 개표 부정은 없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인 이 시장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원 스님의 분신을 언급하며 대선 무효 소송을 즉각 속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 발언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프로그램 조작이 원천 차단된다며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동안 야권에선 걸핏하면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 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중대한 국가 범죄였습니다. 네,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 국정교과서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그제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잠자코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됐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강동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개표 조작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개표 부정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강경 대처에 나섰습니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강 의원의 사퇴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뒤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황당한 궤변과 망언으로 대선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과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며 허위 사실로 국론 분열을 책동하는 범죄 행위이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당 차원의 출당 조치 그리고 국회 차원의 제명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의 의견이 아닌 강 의원 개인 발언일 뿐이라고 즉각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직에서도 사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표 역시 강 의원의 의혹 제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의 공세는 정략적이라고 맞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정교과서 국면을 좀 덮어나가려는 그런 정치적 책략이라고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크게 이렇게 확대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조차 강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화제의 인물 이재명 시장이요. 오늘은 대선 주자 인터뷰가 아니라 이슈 인터뷰예요. 이슈 인터뷰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해야 된다. 이거 진짜 앞뒤 안 가리고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이재명답다.
오랜만에. 정말 이재명답다, 이 인터뷰는. 그래서 제가 요 이슈로 인터뷰를 한번 하자. 라고 제가 모셨는데, 일단 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뭐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이제 대법원의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아요. 6개월 이내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4년 넘도록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이게 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문제고,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게 국가 기관이 특히. 그래서 빨리 수개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개표 과정이, 저는 뭐 개표가 부정이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데, 부실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뭐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또 군, 또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과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것이어서, 거긴 개입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수사가 제대로 저는 그것만 해도 선거 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개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떠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예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고 이제 주장하신 거고, 이 주장을 한 첫 번째 대선 주자이자 유력 정치인 유일해요, 실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제가 그거 5년 전에 선거 당일날부터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디도스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그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킹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거다. 네. 하지만 그 특검의 결과는 그냥 디도스만 있었다. 단순한 직원들끼리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5년 있다 갑자기 인터뷰가 나왔어요. 내부 고발이. 원래 타겟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아니고 그 작업의 목표는 4.11 총무였단 말이에요. 총선이었다고 말했거든요. 총선만 타겟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연루됐던 건 총선이지만 총선을 하면 더 큰 대선을 왜 안 하냐고. 당연히 질문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껍데기로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그걸 줄기차게 제가 주장한 사람인데 그때는 음노론자로 공격을 받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DB 연결을 바꿨기 때문에 DB를 끊었다고 내가 계속 주장했거든.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검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이게 페인트라는 얘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선거마다 이런 팀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면 된다. 이게 딱 한 번 제대로 밝혀진, 그렇지만 그걸 중간에 꼬리를 자르고 그 실무자들이 그냥 술김에 화가 나서 우리 디도스나 해볼까? 선관위를,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버린 사건의 실체는 그것이 예행연습이었고 그 다음에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며 그런 팀들이 항상 존재해왔다.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돼. 특검의 대상입니다. 네. 특검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팀이 대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냐 물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고 있어요. 이번 대선 어떻게 하려고. 자기 선거운동만 하느라고 바빴어, 다들. 자기 선거운동만 잘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 봐. 응? 근데 여기 유일하게 제동을 건, 뭐 큰 힘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분이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선관위가 개표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인도 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해왔고. 네. 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꼭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국가기관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소위 기득 정치 세력들은 어떤 경로로도 기득권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좀 제기해줘야 두려움을 갖는다. 조심이라도 좀 하고, 시도라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문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 좀 수준 낮게 자기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서 뭐
댓글 트위터, 달고. 페이스, 뭐, 이 댓글 많이 쓰고 했다는데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됐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한 번 들켰으니까. 네, 절대 안 들키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은밀하게 고도화된 작전을 당연하죠. 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예. 그 타겟으로 세 번째 정도 대상이 되는 분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죠. 작업의 대상 맞아요. 언제나 후보들은. 끊임없이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생생한 작업에 굉장히 현명할 것 같은 후보들이 넘어갑니다. 왜? 후보도 한 사람의 개인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리 팀이 있어도. 그 불타고 납니다, 사실은. 당연하죠. 저도 욱할 때가 있다니까. 사람을 계속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그러면 흥분하게 되고요. 흥분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뭔가 꽂히게 되면. 그래서 그게 보여지면 그걸 몰고 가요, 계속. 그래서 망가뜨리죠.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고 시장님도 작업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좀 망가졌어요. 좀 망가진 것 같아. 근데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따로 꼭 짚어서 반드시 모두가 칭찬해 줘야 된다. 이 발언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그럼 너는 당선된 건 뭐야? 선관위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냐. 그래요. 자기가 맞아요.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냐. 이재명 시장도 이 시스템으로 당선됐는데 뭐 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혹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된 거죠. 아니 근데 시장님 말씀 중에 저 대목이 있었나요?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했다? 조작은 아니고 개표 과정에 부실한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자기들은 개표 조작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표 조작은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이 제발저린 건지 제가 개표 조작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저도 선관위 모두가 한 몸 한 뜻이 돼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관위가 이렇게 발끈하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 이해는 가요. 하지만 선관위가 발끈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당한 게 있고 실제 당했던 일조했던 이렇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선관위 모르게 선관위를 해킹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공주했거나 그렇잖아요. 당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anyway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 제기는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모신 게 하나가 있고 나온 김에 뭐 짧게 뭐 새로운 공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 올린다니까. 한 2개 정도 얘기해 보시고. 아니 뭐 저는 국가 경제가 되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권 강화 그리고 그다음에 복지 강화.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소득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사회의 부와 소득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고소득자들, 소위 슈퍼리치 기업, 슈퍼리치 개인들에 대한 증세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복지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선순환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법인세 초고소득 법인들 440개 증세하면 15조 만들 수 있고 10억 이상 10억 이상 버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환해도 괜찮은데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10%포인트 증세하면 한 2조 5천억 생기니까 그걸로 우리 필요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복지 정책, 보육 정책, 의료 정책 이런 거 좀 하자.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남시를 하는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전원책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가 아니야 8.7%지 막 그러면.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걸로 공격이 좀 들어와서 저는 좀 깊은 생각으로 이제 대응할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를 폐지하려는 사실상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저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다시 넘어서 그 아이들 건져와야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보여줘야 됩니다. 개표 방송은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중앙선관위 발표, 총투표자 수도, 총투표율도, 총투표수도 방송과 모두 틀리다.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박근혜 당선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특집 좌담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표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2시 55분 현재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 99.7%가 진행되고 있고요.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51.6% 득표를 했습니다. 네, 당선됐습니다. 전국 개표 상황입니다. 개표율 99.7%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상황에 51.6%가 진행됐고요. 2위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입니다. 48%입니다. 네, 2부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시각 개표 상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전해주시죠. 예, 개표 상황 보겠습니다. 개표 99.9%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당선됐습니다. 51.6%.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15대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전국 개표 상황입니다. 개표 99.9%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51.6%, 2위는 문재인 48%. 이제부터 중앙선거조작원 선거통계 시스템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제18대 대선 개표 결과입니다. 오전 5시 21분 개표가 완료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51.5%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2위는 문재인 후보 48%입니다. 표차는 170만여 표입니다. 네, 현재 전국 개표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당선인은 박근혜 당선인. 득표율은 51.5%입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의 프로필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51.5%의 득표를 보이고 있고 60세 출생지는 대구,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학력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으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도지사 득표율 전해드립니다.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35분 CBS 도성애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1%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0일 오전 1시 25분 현재 96.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박 후보는 1,500만 표가 넘는 51.63%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본 기사는 구글에서 노컷뉴스 51.63%로 검색하세요. 5.16.3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에 시작한 5.16 쿠데타에서 숫자만 따온 이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뿌리가 박정희 정부 시절의 중앙정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질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감청 장비를 들여온 이유가 뭔지에 대한 의문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50대 이상의 득표율에서 크게 앞선 박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108만여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7분 KBS의 최첨단 당선 예측 시스템인 비시전 K가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후보들의 막판 각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거를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통한 기계의 판독 능력을 시간당 15,000장. 투표 마감 후 3시간이면 당락이 판가름 난다. 모든 개표소에서 이 전자 개표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달라진 그 개표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소중한 한 표 한 표 그 행사한 지 이제 2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전국 개표율입니다. 네, 투표율입니다. 네, 전국 개표율이 6.6%로 현재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된 투표율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정치입니다. 전국 투표율 75.8%,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 이 시간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 투표율 상황입니다. 전국 투표율 75.8%로 집계되고 잠정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시 58분을 지나고 있는 현재 전국 개표율 6.9%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이미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측 분석실입니다. 이제 개표가 한 6... 네, 이번 대선 투표율 75.8%입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요. 87년 대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대선 투표율이 처음 반등한 겁니다. 최형원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5.8%. 4,050만 유권자 가운데 3,07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역회전 이게 보세요, 다시. 제가 한번 텅 튀겨 이렇게 그리고서 왼쪽으로 돌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원 측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원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물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